소리가 뭐 이제 아까도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목소리는 그냥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들으십시오. 숙면을 취하실 겁니다. 네, 제 목소리로 이제 불면증 해소됐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된 내용 고야 차트.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히 첫 번째는요. 어떤 코인을 선택할까? 그죠? 이걸 가장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코인을 선택했으면 언제 들어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 들어갔다면 다음 뭐예요? 언제 익절을 할까? 그죠?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뭐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면 손절을 할까 말까? 요 고려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사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끝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완전 전문 트레이더 프로들은 아니에요. 진짜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정말 초단타, 어떤 레버리지 50, 100 뭐 써서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여유롭게 트레이딩을 해도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면서 하나씩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어떤 코인을 선택할 것인가? 진입 언제, 익절 언제, 손절 언제. 그리고 익절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익절하면 또 나만 놔두고 또 쫙 올라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이제 또 고민하니까 더 추가 상승할까? 추가 하락할까?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걸 여러분들이 싸우면 뭐 더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인 선택. 저는 코인 리스트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좀 이따 라이브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차트 눌러서 코인 리스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확정 시그널, 얘나 스마트 차트의 확정 시그널을 클릭을 딱 한 번 하면 소팅 기능이라 그래서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정렬이 되죠. 그럼 뭐냐? 만약에 딱 클릭했을 때 여기에 1H라고 만약에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이 시그널은 확정됐다 이런 뜻이고요. 뭐 2H라고 뜬다면 2시간 전에 시그널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이 이제 막 떴다라고 하는 건 그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1H에서 4H 사이에 들어가면 찾으면 어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차트도 한 1H에서 한 4H, 소위 말해 1시간에서 4시간 이내의 코인을 선택을 해서 차트를 열어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 선택은 아주 단순하게 확정 시그널을 이용해서 코인을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코인 진입 방법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왕초보들은 캔들 시그널, 소위 말해 깜빡깜빡거리죠. 예, 깜빡깜빡거린다라고 하면 고야 라인이라고 해서 핑크 색상 라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고야 라인 근처에서 진입하고, 또 고야 라인 기울기 그냥 완전 일자보다는 약간 기울기가 위나 아래로 만약에 좀 꺾였을 때 들어가면 좀 더 좋다라고 이제 왕초보들한테는 가리키고 있고요. 또 약간의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왕초보 방법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거고요. 대신 분할 매수 같은 걸 활용해서 또 캔들이라고 해서 일어난 과거의 캔들을 보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디에서 분할 매수할까를 판단하는 그런 지지저항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좀 이따 라이브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고야 시그널이 떴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차트도 동일하고요. 프리미엄 차트도 동일하고 밑에 있는 RSI 시그널도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내가 어떤 시그널을 딱 봤다라고 하면 그 시그널에 뜬 그 캔들 기준에 만약에 상승하는 캔들에서 L 시그널이 프리미엄 차트가 됐든 스마트 차트가 됐든 뭐가 됐든 떴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이렇게 그 올라간 상승 캔들을 모두 다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라인을 딱 그어가지고요. 저기에서 1차 정도의 진입, 소위 말해 제가 100만원 정도의 시드를 항상 활용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1차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시드를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100만원을 배팅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저기 가운데쯤에다가 배팅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 상승하는 캔들 끝지점까지 딱 이제 틀을 놓고요. 기준을 두고 이 사이에 여러 개에 걸쳐서 분할로 2번 분할이 됐든 3번 분할이 됐든 4번 분할이 됐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시드를 남은 80만원 정도를 갖다가 만약에 4번 더 나눈다 그러면 20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3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약 20, 30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분할로 분배를 하시면 된다. 이런 방법입니다. 자, 캔들이 상승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1-1이라 그래서 이상하게
음봉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L인데 만약 숏이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자, 여튼 시그널이 뜬 기준으로 무조건 첫 양봉 L 기준입니다. 양봉은 여기서부터 여튼 시그널이 뜬 그 지점까지 그냥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가운데의 시드에 약 내가 항상 투입하는 시드입니다. 한 10에서 20% 나머지를 분할로 해서 남은 시드 약 80만 원 정도를 분할로 배팅하시면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입 방법은 갑자기 음봉 떨어지다가 긴 장대 한번 하나가 쫙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가운데 정도와 끝을 기준으로 잡고 또 가운데 정도의 시드를 좀 작게 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분할로 여러 번에 걸쳐서 진입을 하시면 괜찮은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는 횡보할 때입니다. 캔들이 오르락 내리락 얘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모를 때, 이럴 때는 똑같습니다. 이럴 때도 중간 정도의 그 다음에 끝 지점, 꼬리까지의 끝 지점, 횡보 구간은 이 범위가 되게 작아요, 그죠?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또 분할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또는 횡보일 때는 사실 끝 지점까지 내려오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두 번에 걸쳐서 뭐 그냥 한 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뭐 배팅을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배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코인을 선택했고요. 캔들이 어떤 시그널이 딱 뜨자마자 캔들을 분석해서 딱 들어갈 때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캔들의 어떤 매매법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리미엄 차트 보시는 분들은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면 어디서 익절할지 왕초보들은 그냥 1, 2% 또는 이 채널이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면 L 시그널 떴을 때는 위에 빨간색 라인에 그냥 캔들이 딱 터치할 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네 번째 방법,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그때 여기 따라가는 이 녹색 아래쪽에서 그냥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손절 라인. 그러면 S, 반대로 떨어지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가 되겠죠. 밑에 있는 라인이 익절, 위에 있는 라인이 손절,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원리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나온 시그널이 바로 RS, 그 다음에 RL이라는 시그널입니다. 자, RS는 밑에 있는 저희 회사가 개발한 고야 RSI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RS가 뜨는 기준은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고점, 이렇게 계속해서 산을 만들잖아요. 산을 만든 가장 높은 고점에서 1등에서 4등까지를 얘가 자동으로 체크해서 S라는 시그널하고 딱 만날 때, 그러니까 1등에서 4등까지만 얘는 체크합니다. 1등에서 4등 중에 S라는 시그널을 딱 만날 때 RS라는 시그널이 뜹니다. 그러면 RS라는 시그널이 뜨면 최근 들어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걸 알려주는 시그널이고요. 얘를 만나면 그래도 떨어질 확률이 한 70% 정도는 된다. 단 바로 떨어지느냐 살짝 올라왔다 떨어지느냐 이 차이인데,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10번 중에 3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RS가 떴더라도 바로 떨어지기보다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7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RS가 떴을 때 고야 라인하고 너무 가깝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고야 라인하고 너무 가까운 RS는 피하십시오. RL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RS가 뜬 시점에서 아주 소액 선발대처럼 약 10% 정도 조금만 그냥 이제 그 선발대처럼 투입하고요. 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본시드를 투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너무 강한 상승 추세에서 RS가 뜨면 약간 내려가는 것 같아도 다시 뚫고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가장 고점, 이 채널이라고 하죠. 이 하얀색 채널 또는 빨간색 채널, 그 고점보다 더 그냥 갑자기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RS는 가장 내 눈에 보인 최근의 고점보다 더 이상 뚫지 않으면 갖고 계셔도 되는데, 이 RS가 뜨기 직전의 고점보다 더 높이 그냥 치솟아 버리잖아요.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것도 좀 이따 라이브로 뜬 거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 삼각형은 시그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그널이 아니라 48시간 기준에 녹색 삼각형은 48시간 기준에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틀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48시간 이내에 고점 영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게 그냥 삼각형 표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절, 손절, 스마트 차트는 색깔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소위 말해 L이라는 시그널이 뜨면 녹색으로 형성되고, 이 녹색의 이 범위,
얘 거의 끝부분이 익절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녹색의 끝부분 아래쪽이 L 시그널 떴을 때입니다. 아래쪽이 손절 라인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 그림, 이 배경 영역으로 그냥 익절, 손절이 그냥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S 시그널이 뜨면 이 배경, 이 빨간색 부분이 익절 고려 라인, 빨간색 위로 뚫어버리면 우리는 손절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면 되는 그냥 단순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LL 뜨면 그냥 롱, SS 뜨면 그냥 숏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바로 들어가기보다 캔들 활용법을, 아까 제가 진입 방법 있잖아요.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자, 시장가로 바로 들어갈 때는 시드를 내가 100만원 투입하는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약 한 30만원만 전 투입할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뭐 예를 들어 SS가 떴는데 여기 음봉 하다가 SS가 떴거든요. 그러면 얘도 약간은 반등 나왔다가 떨어질 수 있겠거니 하고 저는 시드를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쭉 떨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스마트 차트는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뭐 이런 걸 이제 아시면서 캔들의 패턴에 따라서 이제 분할 매수를 이 스마트 차트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롱을 걸었는데 익절 라인까지 도달했어요. 내가 정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정리하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정리 안 하자니 떨어지면 또 손해볼 것 같고, 또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지지 또는 저항을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건입니다. 소위 말해 여기 보면 작지만 여기 보면은 빨간색 여기 이 하락 이 캔들에서 꼬리가 딱 쳐지고요. 그 다음 캔들이 계속해서 형성되지만 이 가장 낮은 지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드릴 게, 지지라고 해서 이렇게 쭉 빠졌을 때 가장 많이 빠진 꼬리보다 더 이상 빠지지 못하는 캔들 1시간 봉 기준 3개가 넘어가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약 70%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 걸 꼭 이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는 이렇게 딱 치솟았는데 가장 높은 꼬리보다 3시간, 3개 연속 캔들이 됐든 뭐가 됐든 더 높이 치솟는 캔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롱을 걸었는데 이렇게 가장 고점보다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욕심내지 말고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보다 다음에 꼬리가 더 높고 자꾸 올라가면요, 이거는 더 갖고 계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 원리만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시면 저는 더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교육은 오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교육했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이것만 그냥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야?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외계어지만 이것만 이제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실전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차트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라이브로 그러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이제 만든 보조지표가 있죠. 자, 첫 번째가 이 고야 도미넌스를 저는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도 이제 사용했지만 이걸 저는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게 막대 그래프를 누르면 전체적인 분위기, 제가 아침에 브리핑할 때는 요까지만 봤었거든요. 이 뒤로는 못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야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점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은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오늘 좀 보입니다. 아직은 뭐 막 크게 상승한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라고 저는 아침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더는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도미넌스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추세적으로 이 전체 코인을 분석하는 도미넌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전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지금 반등 나왔고, 지금 현재 점수도 약 25점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막 빠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은 제가 이제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29일입니다. 5월 30일이 말일입니다. 그죠? 말일이 되면 항상 심하게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사용을 안 하겠지만 코인에도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에도 옵션이라는 거 있는 것처럼 월말 옵션 때문에 소위 말해 콜배팅이냐 풀배팅이냐, 소위 말해 그들도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배팅하는 그런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게 매달 월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을 준다라고 제가 브리핑도 해드렸고, 그런 것 때문에 심하게 움직이는데, 이것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실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시그널에 따라서 전체의 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 오늘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최근 들어서 좀 반대로 디커플링 하듯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주목하라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코인이 중요합니다. 자,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우리 스코어 차트, 소위 말해 예측할 수 있는 차트는 지금 현재 점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조정이 예상이 되고요. 3주 정도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차트를 봤을 때는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보다는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예상을 해야 되는 차트죠. 그러면 우리가 현물 거래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비트코인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당장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3,000불까지만 이제 구독자, 5,000불이죠. 5,000불 구독자까지는 이 차트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S라는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깜빡거리는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쭉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매매법을 가르쳐 드릴 때 이렇게 빨간색 시그널이 뜰 때는 어디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요? 깜빡일 때 네, 고야 라인 근처에서 1차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거의 고야 라인 근처예요. 그죠? 고야 라인 근처에서 1차.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할 게 여기서 깜빡거렸는데 원래는 그 전에 있던 음봉 이런 걸까지 우리가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이 양봉이에요. 자,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는 전 세계 캔들은 연속적일 때 이제 쓰는 거고요. 이럴 때는 여기가 그냥 이제 횡보고 분할 매수는 우리가 항상 한 방에 원샷 옮길 때는 한 방에 몰빵하는 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그냥 긴 장대가 있는지 찾으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시그널 떴지만 그 전에 장대는 그냥 얘잖아요. 얘. 그러니까 얘 정도까지만 올라오겠다 정도, 또는 얘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음봉이잖아요. 이거 터치하면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좀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냥 화이트보드도 써 드릴게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시그널 떴어요. 그럼 저는 여기 고야 라인 근처에서 저는 일단 1차로 들어가려고 예약했을 거고요. 만약에 진입이 됐다. 근데 반등하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여기 음봉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음봉 끝까지를 생각해서 한 중간 정도를 저는 또 그어버릴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2차하고 그냥 떨어질 거고, 만약에 3차 시드까지 한다면 저기 요 끝에까지 한 번 더 냅두겠죠. 저기는 뚫기가 힘들 거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L이라는 게 떴습니다. 뭐 이제 교육이니까. RL이 뜨면 바로 올라가기보다 떨어졌다 올라갈 확률이 제가 70%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RL이 떴네? 근데 뭐예요?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10%라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야 라인과 너무 가까워요. 이러면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지 말랐더니 지금 빠지잖아요. 그죠? 다시 요 RL이 뜬 과거의 저점 근처까지는 온다. 이제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렇게 다시 RL보다 더 떨어지는 요런 이제 낙하산처럼 요렇게 이제 펴졌을 때 요런 데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요런 데서. 그래서 RL은 바로 들어가기보다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걸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면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코인 선택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갈게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S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오늘 같은 경우는 꼭 봐야 되겠지만 코인이 시그널이 막 뜬 거부터 이제 찾자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여기 확정 시그널을 일단 누르는 겁니다. 딱 누르면 지금 이 버추어라는 코인이 S2가 1시간 전에 확정됐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현재 S가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버추어라는 코인이 이제 S가 1시간 전에 떴대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코인을 우리가 한번 눌러보자는 겁니다. 자, 눌러서 봤을 때, 자, 이렇게 확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S2가 이렇게 깜빡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매법 기준으로는 고야 라인하고 되게 가깝죠. 고야 라인을 1차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고 하다가 지금 시그널 떴죠. 그럼 2차는 요런 데다가 딱 위에다가 여기에서 1차, 2차에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디요? 요 녹색이 따라가지고 있잖아요. 녹색 정도 근처에 오면 우리가 정리하겠다. 요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손절은 어떻게 할까? 1차, 2차 들어갔지만 이 빨간색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는 그냥 손절이라는 거예요.
더는 지켜볼 게 없다. 왜? 시그널도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코인 리스트 또 딴 거 보겠습니다. 자, 뭐 VOXEL이라고 요것도 이제 1시간 전에 떴네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똑같이 S2라는 게 떴습니다. 그죠? 그럼 얘도 우리는 똑같이 고야 라인 근처에서 하나, 그 다음에 떨어지고 왔으니까 그냥 위에 거의 뭐 여기에요. 이 위상은 잘 안 올라갈 것 같고요. 이렇게 왔다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 녹색이 너무 가깝게 있어요. 이 가깝게 있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익절 라인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이 트렌드라는 기능 이용하든지 SR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라는 기능을 했더니 안 보였던 어떤 기준값이 생겼어요. 여기는 너무 가깝고요. 다음 기준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러면 이쪽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려나, 이렇게 우리가 일단 예측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줄여보면 지금 여기 만약에 주황색이 여기라고 가정하면 여기라고 가정하면 과거 캔들 중에 이렇게 꼬리를 쳤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와 여기, 그죠? 여기와 여기. 그 뭐예요? 쌍저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지려고 했는데 이쪽까지만 딱 떨어졌고 다음에도 더 떨어지려고 했는데 또 못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쪽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여기 흰색 이 아래쪽까지 오기보다 여기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다음 지지가 어디 맞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서 라인을 하나 쫙 그어놓으면 저 정도에서 우리가 그냥 수익을 욕심내지 말고 마무리하면 그냥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롱도 한번 볼게요. 도지코인이 롱이 떴네요. 자, 도지코인이 롱 떴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자, 도지코인은 제가 좀 지울게요. 쓸데없는 것들은 일단 당장. 자, L2가 떴습니다. 자, 요런 게 좀 특이하죠.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L2가 떴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캔들을 갖다가 이제 전체를 다 합산하자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단은 고야 라인 근처에서 우리는 L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올라가고 하다가 이렇게 쭉 꺾였지만 요런 올라가는 부분까지도 저희 하나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차,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여기를 2차로 보면서 여기 분할 매수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패턴으로 빨간색 여기 가운데 정도 오면은 이제 정리 또는 절반 정리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 만약에 이 빨간색을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뚫을까, 이런 걸 예측할 때 우리가 트렌드도 한번 눌러보고 SR을 눌러보고, 그리고 여기 위에가 지금 여기 위에 부분 보이죠? 뚫었을 때는 여기까지가 그냥 끝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다음 여기 지지나 저항을 이런 데서 찾는 거죠. 여기 요런 데 여기서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여기. 그러면 가장 고점에 맞아 요 근처까지 외에는 올라가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다음의 고점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라든지 저항, 지지, 저항, 이렇게 다음을 과거를 보고 이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차례대로 제가 이더리움부터 브리핑하는 포인트를 한번 쫙 봐볼게요. 오전하고 어떻게 분위기가 다른지. 자, 일단 끌 거 끄고 일단 프리미엄 차트 위주로만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제가 이제 아침에 7시 봤을 때 지금 이도구나. 제가 롱이 떴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롱이 뜨고 그냥 잘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얘는 아직까지 피트랑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 고야 RSI도 괜찮고 기울기도 괜찮고 하니까 얘는 고야 라인, 이 핑크색 선 라인 요 근처까지 왔다가 반등할 가능성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L2기도 하고 고야 라인 기울기도 있고 RSI도 괜찮고, 그러니까 얘는 약간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XRP도 보겠습니다. XRP. 자,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S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일단 프리미엄 차트 기준입니다. 이렇게 고야 라인을 딛고 올라섰는데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딱 지점 같아요. 여기서 있다가 만약에 올라간다.
캔들이 요 기준보다 위로 이제 다시 형성된다면 시그널이 조만간 바뀔 겁니다. L로. 근데 이 캔들이 한두 시간 있는데 뚫고 내려와요. 고야 라인. 뚫고 내려오면 얘는 또 다시 추락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들어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쯤에서 L 시그널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등하고 올라갈 건데 아직은 S 시그널인데다가 애매하게 걸쳐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플은 진입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얘는 지금 좀 애매한 타이밍이니까 제가 굳이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좀 애매할 때 스마트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뭐 또 스마트 차트를 보고 또 판단하실 수도 있죠. 스마트 차트에서는 LL이라는 시그널이 미리 떴고 요 정도의 반등 수익은 벌써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녹색 구간 여기 하단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 녹색의 하단 부분 요 부분을 뚫고 내려가면 SS로 바뀔 거고 프리미엄 차트는 아직까지 S인 것처럼 더 하락으로 내려가 버릴 거고요. 여기서 다시 좀 더 반등해주고 이 고야 라인보다 위로 한다면 이제 프리미엄 차트도 이제 L로 바뀔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차트는 프리미엄 차트보다는 조금 더 한두 시간 정도 빠르게 시그널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불 구독자만 이제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스마트 차트로는 수익을 이제 봤을 거고 프리미엄 차트만 봤던 분들은 지금은 좀 애매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도지코인도 일단 스마트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도지코인도 LL이 그대로 지금 이제 유지 중이고요. 예, LL.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만약에 이 고야 라인을 지금처럼 잘 지지받으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녹색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끝 지점이 그러니까 최소 여기까지는 이 스마트 차트 기준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2가 여기서 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으로 스마트 차트도 프리미엄 차트도 L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은 그래도 L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무게를 실어주면 된다. 그리고 때로는 스마트 차트와 프리미엄 차트가 두 개가 너무 달라. 애매해. 캔들의 모양. 그럴 때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네, 안 하면 됩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코인 우리 많아요. 316개나 되기 때문에 굳이 머리 아프게 이상한 걸 자꾸 분석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솔라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라나의 프리미엄, 그 스마트 차트는 LL로 바뀌었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이 여기 한번 벌써 이제 꼬리입니다. 시그널은 안 바뀌었지만 꼬리가 한번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꼬리가 한번 이렇게 이 녹색 부분을 한번 터치했다. 올라는 왔지만 다시 또 뚫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고 확정을 지을 것 같으면 캔들이 아직 몇 개가 더 생겨야 돼요. 그죠? 몇 개가 더 생기면서 저 꼬리보다 다음 꼬리들이 계속해서 짧아진다면 끝이라서 반등이 다시 나오겠지만 아직은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다음 시간이든 다다음 시간에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반등이겠다 아니겠다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꼬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서 보면 얘도 아까 XRP처럼 S2가 이제 아직 유지 중입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스마트 차트에서는 단기 반등을 알려줬을지 몰라도 추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이다. 속지 말라.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야 라인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으로 사실은 예측하는 게 이 솔라나도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던질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브리핑하는 코인만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에이다 같은 경우도 LL로 시그널 바뀌어서 뭐 소폭의 반등 폭은 있지만 얘도 지금 녹색이 여기였는데 꼬리가 살짝 아래로 살짝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빠지겠다 안 빠지겠다를 지금 판단하시면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고요. 고야 라인과 지금은 딱 걸쳐 있기 때문에 똑같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라 에이다도 지금은 뭐 딱히 뭐 지금 들어가라 말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상황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랜덤으로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코인은 L2가 떴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배팅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려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그냥 FM대로 우리는 AI처럼 거래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기다려야 돼요가 아니라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어떻게
배팅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롱 걸어야 돼요? 숏 걸어야 돼요? 롱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1차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AI가 돼야 돼요. 우리는 AI 돼요. 무조건 들어가요. 지금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우리 시그널대로 하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분할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 보면 올라가고 올라가고가 있잖아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냥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드를 그냥 적당하게 분할로 따다다닥 해놓으면 여기까지 어디까지 올지 모릅니다. 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그냥 배팅하면 됩니다. 뭐 고민해서 이거 기다릴까 말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스마트 차트입니다. 스마트 차트 봐서는 LL이 또 미리 떠줬고요. 뭐 소폭의 반등 수익은 벌써 봤을 겁니다. 그리고 떨어졌지만 얘는 똑같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뚫고 내려오면 스마트 차트는 SS로 바뀔 거예요. SS로. 자, 그런데 아직은 안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롱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이 프리미엄 차트랑 같이 응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들어가 볼까?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 차트가 아직은 LL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L, 스마트 차트도 LL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승장으로 보자. 근데 SS로 바뀌면 똑같이 고해 라인에서 그냥 정리하면요 별로 손해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딴 거 또 랜덤 들어갑니다. 자, 또 프리미엄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코인은 지금 L3가 떴습니다. 이 코인은 또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우리는 그냥 AI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롱 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차. 똑같죠? 똑같죠? 네, 여기서 2차. 들어가고 요 사이에 그냥 내가 몇 번에 걸쳐서 분할로 들어가느냐. 이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요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올라가겠지.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차트에서도 LL입니다. 아까 그 코인, 밴드라는 코인하고 똑같죠? 이 부분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SS로 안 바뀔 거고 프리미엄 차트와 얘가 일단은 동일한 L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는 것마다 왜 똑같은 그림이지? 다른 그림 나와야겠는데. 네, 얘도 똑같고 아이 재미없어. 다른 네? 가스. 네, 가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엄부터. 자, 가스 차트는 S입니다. 자, S고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S니까 여기 고야 라인 근처에서 숏이죠. S니까 우리는 그냥 숏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그 분할 매수는 어디서 할까요? 예, 여기에요. 그냥 여기. 네, 더 이상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짧지만 이런 데서 그냥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숏 방향으로 해서 여기 아래 흰색 부분이 멀지 않으니까 여기쯤에 우리가 정리하자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로 스마트 차트를 보면 얘는 LL입니다. LL이라. 자, 그러면 밑에 프리미엄 차트만 볼 수 있는 분은 그냥 그렇게 거래하면 돼요. 근데 스마트 차트까지 볼 수 있는 분은 밑에와 위에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애매하니까 패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받으려 할 코인 있나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외계어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외계어인데 반복적으로 들으면 한 달 안 걸립니다. 이 말귀를 알아먹는 거. 네, 말귀를 하면 한 달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L3가 떴습니다. L3가 떴으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올라갑니다. 자, 여기 고야 라인 핑크색 선에서 진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여기죠. 여기 올라가고 보이죠? 이런 데서 2차로 해서 분할 여러 개를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보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순한 원리.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에서도 L이니까 뭐 잘 걸은 거겠죠. 이렇게 걸면 얘도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랜덤 가보겠습니다. 링크. 자, 얘도 L3입니다. 네, L3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잘 고야라인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고야라인에서 1차, 2차는 여기, 그죠? 여기 사이에 분할 매수 예약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반등 수익을 먹으면 된다. 네. 어렵나요? 근데 왜 어려워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에서도 L입니다. 그죠? 아직 시그널이 안 바꿨기 때문에 똑같이 프리미엄도 스마트 차트도 L 방향이니까 우리는 롱 방향으로 보는 게 큰 문제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딴 거 아무거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 자, 얘는 또 아까 그 리플하고 그런 거랑 똑같네요. 그죠? S고 고야 라인 아래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차, 2차는 여기, 그죠? 여기 사이를 숏 방향으로 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거니 이렇게 예측하면 됩니다. 스마트 차트는 분명히 반대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요럴 것 같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보는 사람들은 애매하니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빠져서 SS로 바뀌면 그때 뭐 예약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좀 감만 일단은. 자, 또 자, 이 코인은 확실하게 스마트 차트에서도 SS, 제가 먼저 봤네요. 자, SS가 떴고 고야 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프리미엄 차트도 볼 수 있잖아요.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 방향에 어찌 보면은 딱 이 고야 라인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을 다 보는 분들은 애매해요. 애매하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프리미엄 차트만 보는 분들은 얘 진입 차트, 우리 공부니까 여기서 이제 1차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올라가고 하다 왔죠. 여기가 2차입니다. 그래서 요런데 분할로 요렇게 해놨다가 요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반등 수익을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네. 자, 요렇게. 자,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저한테 뭐 더 배울 것도 없고. 네. 너무 쉽죠. 자, 화이트보드로 제가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자, 1번. 자, 1번. 우리가 코인을 선택할 때 코인 리스트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코인 리스트에서 확정 시그널을 갖다가 하는데 1H에서 4H, 즉 4시간 이내에 있는 시그널을 찾으면 좋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코인은 우리가 선택했고요. 두 번째, 진입입니다. 진입은 어디서 하면 좋으냐? 우리는 1차는 고야다. 그죠? 고야다. 그 다음에 2차는 자,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L 기준으로 상승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전체를 기준으로 가운데가 거의 보면은 고야일 겁니다. 근처가. 그러면 마지막 부분 여기를 갖다가 2차 끝으로 잡고 여기를 사이를 분할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긴 작대 하나만 나오고 시그널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나오면 여기 가운데가 거의 보면 고야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가운데 정도를 1차 또는 고야를 갖다가 1차로 두고요. 이 끝 지점을 갖다가 2차로 두면서 여기를 분할로 이렇게 예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횡보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럴 때 L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야 라인이 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고야에서 1차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부분을 갖다가 2차로 이렇게 해놓고 요 사이를 분할로 하라. 이게 그냥 진입 방법 끝.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1절입니다. 1절은 어때요?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 자, P라고 할게요.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는 L 기준으로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L 기준 빨간색입니다. 그죠? 1절 라인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 녹색이니까, 자, 스마트 차트는 녹색 배경이 있으면 여기 상단 배경이 익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에서 그 다음에 녹색. 자, 또 프리미엄 차트에서 S 기준은 녹색이 익절입니다. 제가 지금 익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익절.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에서는 빨간색이 되겠죠. 스마트 차트에서는 빨간색의 배경의 아래쪽, 여기가 하단이 익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손절입니다. 4번 손절은 얘랑 반대. 그죠? 반대하면 색깔 뒤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찍으실 부분은 찍으시고 제가 지울 거예요. 다. 네. 자, 제가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그냥 딱 정리만 하십시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가르칠 때도 이것만 가르치세요. 딴 거 어려운 거 가르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할 때가 바로 지지를 찾는 거냐 저항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지지라는 건 아래쪽에 땅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많이 밟아서 그냥 평평해지는 그런 걸 갖다가 지지라고 그냥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캔들이 아래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캔들, 다음 캔들, 다음 캔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짧아지면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꼬리가 위로 하나가 뭔가가 딱 솟구쳤는데 그 다음 캔들이 여러 개가 계속해서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리 지가 뚫으려고 해도 여기보다는 더 이상 뚫지 못하는 캔들이 최소 3개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익을 더 갖고 갈까 말까를 판단할 때 캔들이 이만큼 됐는데 이 고점을 못 뚫었네? 그럼 너는 그냥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렇게 더 떨어질까 말까 내가 여기서 현물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이런 꼬리들보다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는 게 없다면 이제 사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죠. 대신 다음 꼬리가 이런 게 갑자기 여기보다 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또 다시 떨어졌다는 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더 떨어뜨리려고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당장은 이렇게 반등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또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존에 한번 딱 떨어졌던 긴 꼬리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 꼬리보다 더 떨어진 게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지저항 역할을 찾아서 내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또 스코어 차트를 제발 좀 묻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물으셔요. 그죠? 네, 스마트 차트, 스코어 차트를 제가 한번 또 더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스코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만약에 시세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코인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 스코어 차트는 우리가 어찌 보면 2일 차트와 3주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일 차트는 뭐냐면 이 파란색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추세라고 했습니다. 점수 추세 소위 말해 점수가 올라간다. 점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하락. 그리고 점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횡보. 이게 그냥 끝이에요. 시세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2일 차트에서는. 2일 차트.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분명히 상승이라고 했는데 빨간색 시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도 상승이에요. 그래도 상승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 요렇게 추세. 이 빨간색의 시세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일 차트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3주 차트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3주 차트는 빨간색이 만약에 기준으로 만약에 파란색이 어떤 모양이든 위에서 형성되면은 상승, 예, 밑에서 형성되면 하락.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주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요 모양이거든요. 현재 요 모양에 있어요. 그럼 뭐냐, 한 달 이내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정될 거다, 하락할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한 번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여튼 한 번은 조정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스코어 차트가 빨간색보다 위에 있으면 아무리 네가 밑에서 놀더라도 결국에는 올라올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차트는 금액이 얼마까지 갈 거야를 이제 찝는 것보다 방향성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말이고요. 2일 차트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빨간색보다 어디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점수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점수가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횡보 같은 거 할 때는 얘가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애매할 때는 저희가 1점당 0.04%의 변동률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점, 요 횡보 중에도 이 고점과 저점이 있을 거잖아요. 고점이 예를 들어 100점인데 저점이 80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 20점 차이거든요. 그러면 20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428 0.8%의 변동률이니까 얘는 횡보예요. 큰 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보일 때는 얘가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알 것 같으면 그 횡보의 어떤 스코어 점수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걸 점수 차를 해가지고 곱하기 0.04 하시면 대충 횡보 중에 변동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횡보일 때는 몇 프로 정도 변동을 주겠냐. 근데 너무 작은 변동을 주면 뭐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초보분들한테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 이거는 언제 쓰느냐 하면 진짜 현물 기준으로 뭐 저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훅 떨어질 때 쓴다든지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거래할 때 이걸 막 분석해서 거래하는 것보다 스마트 차트나 프리미엄 차트에 시그널 보고 아까 제가 했던 논리대로 그냥 그대로만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하려고 했다가 제가 말 못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현물 위주로 제발 좀 거래하세요 라는 거예요. 현물 기준으로 최소 70%의 비중을 두고요, 많이 두면 90%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상승장이 올해 내에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자, 지금도 5월달은 제가 브리핑할 때 5월은 지금 양봉 마감입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조정 반응 같은 거 많이 올랐어요. 자, 6월도 저희 3명의 프로가 다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6월도 또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선물도 좋고 다 좋은데 현물인을 갖고 있으면 일단 안전하잖아요. 내 마음이 푸근하고 뭐 청산 이런 개념하고 상관없어요.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갖고 있는 코인 개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지금 스코어 차트는 밑에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보다. 자, 그러면 언제일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현물을 갖고 있는데 그냥 쭉 올라가요. 안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들 손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진짜 이렇게 탁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현물 갖고 있는 분은 당장은 손실처럼 느껴지죠. 근데 만약에 내가 현물로 이렇게 코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현물만 하시라고 주장을 하지만 많이 쓰면 드리지만 선물도 조금씩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확 떨어져서 3주차 와 왔구나 뭐 이런 이제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자주는 안 와도.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현물을 갖다가 코인 마진으로 거래하는 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XRP 기준이라고 하면 그죠? 현물만 갖고 있다가 확 떨어져 줬네? 그러면 당장은 나는 현물을 갖고 있고 시세는 떨어져서 내 자산은 마이너스인 것 같아도 갑자기 이 코인 M으로 딱 가가지고요, 레버리지 2나 3으로 딱 이제 코인 개수 늘리기로 딱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코인 개수가 만약에 10%가 올랐으면 코인 개수가 10%만큼 늘어나요. 그리고 시세가 10%만큼 또 늘어났죠. 그러면 코인이 10% 늘어가고 코인 개수가 10%가 늘어나면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져요. 그죠? 그래서 현물 위주로만 계속 하다가 당장은 내 금액이 뭐 줄어든 것 같고 이렇게 보여도 우리 코인 거래 이론칙 있죠. 산 금액을 이전하잖아요. 내가 1,000만 원치 샀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내 자산으로 본 게 아니라 1,000만 원치 그래 당신이 샀는데 몇 개 샀어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10,000개 정도를 XRP를 샀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0,000개 가진 사람이야가 중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코인 개수 곱하기 시세잖아요. 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로만 L 뜰 때, 그죠? 현물로만 갖고 있다가 L 뜰 때 또는 S 뜨면 팔아. 어디서? 호야 라인에서 이것만 팔아서 조금 떨어져 주면 숏 방향에 익절될 때 우리는 사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사서 개수를 또 늘리다가 애매해. 근데 갖고 있었는데 나의 판단이 됐든 시세가 갑자기 전쟁이 났든 뭐가 됐든 확 떨어져 버렸네? 그때는 이 10,000개를 갖다가 이 코인마켓으로 옮겨가지고 롱 방향으로 딱 하면 개수도 늘어나요. 시세도 복구돼요. 그러면 내 자산은 빨리 불어나요. 네, 그래서 현물 위주로 하면 청산 개념이 없기 때문에 20%가 떨어지든 30%가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차라리 더 많이 떨어지라 그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코인 마켓으로 가면 내가 보유한 코인 개수보다 무조건 개수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막 어떻게든 레버리지 얼마 써가지고 막 늘리려고 하지 말고 현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냥 여유롭게 지지장 찾아가지고요 하다가 진짜 남들이 막 곡소리 날 때 있죠. 곡소리 올 가을 되면 곡소리도 많이 날 거예요. 제가 미리 말하지만 올 가을 되면
빠르게 보는 사람은 10월 달에 다시 불장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늦으면 내년 1월에 온다 그래요. 그럼 온다라는 건 그전에는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리플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금 우리가 뭐 1.8달러가 왔니 많이 뭐 이러지만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현물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난 개수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선물해버리면 다 청산당하고 코인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불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 현물로만 거래했다가 진짜 남들이 곡소리 나거나 3주 차트 막 이 하단 찍잖아요. 그때 코인 마켓으로 코인에 이동해서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진짜 팍팍 늘어날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아동바동 이거 하지 마시고 네, 현물 위주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계속 이제 선물도 해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거니까 코인 개수 늘리기를 이렇게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은 다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하산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